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지금 집값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궤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궤적으로 바라보는 추세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부동산은 심리,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앞으로의 시장 판도가 결정이 되는데 그중 집값 지표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요. 언론 보도는 연일 집값이 올랐다고, 그것도 대폭 상승장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실제로 거래량도 그리 미치도록 뚝에서 쏟아져 나올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8월 거래는 약간 주춤한 상태, 살 사람 다 샀다고 보고 급매물이 소진된 상태, 이후 소강 상태에서 살짝 회복, 그러나 금리 변동성이 크고 대외 악재가 터질 가능성도 있어서 거래량이 전달 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로 봐서 하반기 거래량이 극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매물도 이렇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나라도 내놓은 집 바로 걷어들이겠다. 근데 그만큼 거래가 안 되니 내놓은 물량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겉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집을 내놓는 추세가 높아져 가고 있고요. 매물 증가 추세는 8월에 7만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호가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급매물 수요는 다 빠져나갔고요. 실제 수요가 없는 상태, 매도자끼리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세가가 그리 썩 나쁘지 않아서 매매가를 훅 후려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데 계속되는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이 되면 이 마지노선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전세 매물 감소하고 있고요. 이거 왜 그래요? 재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역전세를 우려 세입자 내보내고 그냥 집을 팔고 나가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니 전세 물량이 줄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표만 봐도 추세가 반등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실물 거래의 중개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들만 해도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수치고요. 그냥 슬쩍 스캔을 해봐도 사정이 이런데 집값 추이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셋째 주 상승 전환했다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고요. 서울, 인천, 경기 전체적인 상승세 분위기입니다. 지방 역시도 5개 광역시 상승세 전환이고요. 반면에 KB부동산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 서울권은 상급지 제외 대부분 하락 보합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인천이 전월 대비 하락세. 매매 전망 지수는 집값이 올랐다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수값은 높아지고 있어요. 상당히 엇갈리는 전망이죠. 이렇게 같은 부동산 보는 눈을 가졌어도 지표 차이가 나는 건 결국 현장을 얼마나 빨리 반영하느냐인데 KB시세는 호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 작성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추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집값 추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실거래 현장은 집값 추이가 완벽한 상승장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여전히 갈 길이 멀게 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거래를 뜯어보면 지지부진,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나 슬금슬금 기어내려오는 추세를 반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간을 보고 있는 집값이 본격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변수는 일단 대외 여건의 악재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제일 큰 폭탄의 내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개인 금융위기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말로 바로 영끌이라고 하죠. 일례로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을 내는 상황이라면 이거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담대 이외에 신용대출까지 땡겼다면 금리에 취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 신용대출 금리가 7% 선까지 올라서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금리가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5연속 3.5% 동결했지만 이미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3.75%까지 열어놓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스탠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 1031조 수준, 분기별 증가세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명분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요.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 바로 시중은행 금리인데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1.14%나 높아져 있습니다. 2개월 연속 주담대 금리는 상승 중에 있죠. 굳이 중국발 금융위기와 연관시키려 하지 않아도 이게 어줍지 않은 대외 여건의 악재가 될 수 있고요. 일단 금융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어서 고금리로 가는 와중에 이자 부담이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쎄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니 정책금리들도 속속들이 저금리 혜택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25% 올랐었는데 다시 또 오르게 됩니다. 일반형은 0.25%, 우대형은 0.2%. 이제 우대형까지 금리가 올라요. 이렇게 되면 일반형은 연 5% 턱밑까지 추격을 하게 되죠. 어차피 재원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정책금리마저도 점점 그 실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개인적인 빚 문제가 금리와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부채가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그냥 세계 1위를 찍을 정도로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동시에 기업 부채 비율도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개인에서 기업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한다면 정말 악몽 중에도 이런 악몽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종교보다 더 강력한 신념이 이미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분양시장에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처럼 고속도로처럼 깔려 있어서 그냥 신축 분양 아파트 진입하면 이 모든 부채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지금의 이자 감당이라는 부담도 시세 차익으로 쳐낼 수 있을 거란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뭐 분양가 상한제로 반값 분양가로 나왔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지 지금 L자로 긴 횡보로 가다가 급락을 할 수 있는 하반기 집값 상황으로 볼 땐 녹록치 않은 로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스트폴이 15개 가까운 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쟁률에 결국 90% 이상의 정당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밑그림이 쫙 깔려있는 상태여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정당 계약에서 90% 이상의 계약을 기록한 건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는 지표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방에서도 대전 둔산자의 아이파크가 대박이 났죠. 청약에 5만 명이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 타입 4만 8천 건의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근데 분양가가 지방치고는 상당히 높은 고분양가였죠. 역대 최고 수준 7억대. 이렇게 둔산자이가 선방했던 건 여기 입지가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탐방동, 괴정동이라는 노후된 인프라 속에서 신축이 전무했다는 점. 이게 수요층의 폭발력을 견인을 했고요. 그러나 입지가 조금은 애매하기도 해서 앞으로 상승세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분양의 봄날이 완연히 온 것 같지만 실제로 서울 분양은 분양 완판 흥행이라는 호황과는 대조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얼굴이죠. 2개월 연속 1144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잘 되는 곳은 그냥 모든 타입이 다 팔려 나갔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호불호가 갈려서 미분양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이것도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미분양 물량도 세금으로 해소해야 할 막판 처리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충격적 거래가 나왔죠. 바로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 프루지오 1차 전세 거래가 나왔는데요. 고점 18억 대비 거의 14억이 떨어진 4억 전세 거래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특수 거래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지난 3월에도 이런 거래가 있었고요. 상당히 전세 시세가 훅 떨어진 거래가가 나왔습니다. 매매가 역시 고점 대비 19억에서 14억 7천으로 내려앉았고요. 직전 거래 대비 올랐지만 그냥저냥 13억, 14억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금호동 벽산 30평대 고점 16억 대비 8억 2천으로 매매가 됐습니다. 8월 20일 거래죠. 층수도 11층 정도로 되고요.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그리고 서울 집값의 풍향계 잠실헬스는 고점 27억 대비 23억의 거래로 4억 정도 하락세. 리센트 고점 26억 대비 23억 시세. 여기도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트리지움 고점 24억 대비 2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 쪽 뭔가 한방 뻥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고덕그라시움 강동구 고점 20억 대비 16억 거래로 4억 정도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15억, 16억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반기 집값 추이는 상당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낙폭이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궤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의 보합세가 하강 국면으로 가면서 얼마나 대내외 충격을 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집값 추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하반기 어느 정도의 궤적을 바라보면서 로드맵을 세팅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